성소수자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험난한 세상. 네. 고민에 빠진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밝혀드립니다. 무지개 나침판. 네, 안녕하세요. 무지개 나침판 진행을 맡은 은하선. 네, 저는 신필규입니다. 성소수자로 살아가기에, 그리고 성소수자 LI로 살아가기에 험난한 세상이죠. 무지개 나침판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과 어떤 시원한 사회대 상담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0대 초반의 레즈비언입니다. 굳이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요즘 제 고민 때문이에요. 결혼이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인데 이성애자 친구들을 만나면은 마치 은행 번호표 뽑듯이 청첩장을 이렇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처음엔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결혼 이후에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더니 잘 만나지도 못하게 됐어요. 결국 나 혼자 남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인생에 정해진 길은 없다지만 그래도 이성애자 친구들은 졸업하고 때 되면은 취직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러는데 저는 성소수자로서 그런 인생을 살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주변에서 또래가 아니라 나이든 레즈비언이라든지 나이든 성소수자를 만나기는 또 쉽지 않고요. 긴 인생 홀로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좀 막막한 느낌이랄까요? 성소수자로서 제 인생의 미래가 안 보여요.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만 듭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우, 이 마음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분의 고민은 이성애자인 친구들은 뭔가 인생에 정해진 길이 있고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인생에 정해진 길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미 먼저 인생을 살아간 뭐 선배 성소수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뭔가 롤모델로 삼아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성소수자로서 나이를 먹어가는 게 두려우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했던 것 중에 그냥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뭐 20대여 뭘 해라, 30대여 뭘 해라 막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와중에서 연애 관련된 그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성소수자 연애에 관련된 자기계발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없죠 아마? 없을 예, 거예요. 없죠. 써보시는 것도 제가 성소수자 연애 가이드, 자기계발서 이게 정석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안 보이다 보니까 포롱풀 들고서는 이렇게 막 어두운 길을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막 이러니까 이게 좀 너무나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외국 매체나 뭐 영화 같은데 성소수자가 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미디어에 등장해서 재현되는 사람들이 젊은 층, 난 나이든 성소수자들, 나이든 게이, 나이든 레즈비언, 나이든 바이섹슈얼, 나이든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싶고 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30대, 40대 정도까지만 되는 사람들 이후로는 미디어나 영화나 뭐 이런 데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바이거나 뭐 팸이라고 할 경우에는 30대가 되면은 거의 다 결혼을 해버려. 그래서 없어.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바이면은 보통 남자 만나서 결혼하더라.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30대가 되면요. 팸이 굉장히 귀해서 금팸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한테 연상인데 그래서 언니 나 금팸이 됐어 드디어 축하해줘. 말했는데 네가 무슨 팸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치. 조용히 쉬. 명예훼손이에요. 저 금팸 맞습니다.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처럼이라고 할 만한 기준이나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들처럼. 앞서 걸어간 선배 남이 별로 없어요. 어디까지 하면 내가 남들처럼 하고 있고 평균이고 이대로 이렇게 늙어간다면은 무탈하게 안전하게 늙어가는 것이다에 대한 그 스탠다드가 없는 상태. 본인의 노년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있죠.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김혜자 배우님이 나오는 눈의 부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분이 25살로 나오는데 그 갑자기 이거 너무 스포 아니야? 근데 아무튼 일어나면은 안 될 일을 막기 위해서 시계를 막 이렇게 돌려요. 그 시계가 좀 신비의 시계 같은 거였는데 그걸 막 돌리다가 시간을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혼자서 늙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김혜자 배우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그 젊을 때 그 시간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25살의 몸과 25살의 생각과 그 노년층의 생각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노년층이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사회에서의 그런 불편함, 사실 노인 혐오 같은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게 계속 붙잡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저는 늙었을 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당장 내년에나 내일에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주는 그런 편견의 시선이라든지 자기가 커밍아웃 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속닥거리는 거, 수군거리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성소수자의 건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분석된 통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서야 거의 시작하고 있는 상황 단계 아닌가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특히나 네,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건강 지표 이런 것들, 사회적인 편견이 미치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악화,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그래야지 성소수자들이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건강하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 방법을 네. 알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성소수자들이 노년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앞서간 선배들도 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혼, 출산, 그 이성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미래는 제도가 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주는 측면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소수자로서 저희가 일단 결혼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미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그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사연자와 같은 걱정을 성소수자들이 하지 않으려면 사회가 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사회가 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보여줘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가족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 성애적인 것들을 떠나서 폭넓게 내가 살고 싶은 사람과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성소수자의 삶도 이게 되게 특별하거나 특이하거나 잘못됐거나 변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삶의 한 방식으로 인지가 되었을 때 정상가족만이 오직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성소수자들도 그 다양한 미래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나는 저렇게 살면 되겠다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직 정상가족만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그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들이 다양한 개인들이 다양한 미래를 좀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로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성소수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나이 든 성소수자들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나이 먹은 성소수자들의 모습이 더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미디어에서 보면요, 트랜스젠더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정말 여자보다 더 예쁜 트랜스젠더 이런 식으로만 되게 보이는 모습들만 이렇게 더 부각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성소수자를 잡는 미디어의 모습도 좀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나이 든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보다는 좀 더 반짝이고 되게 게이스러운, 끼부리는 그런 사람들만을 내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오히려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영화 불온한 당신 있잖아요. 불온한 당신에서 맞아요. 보면은 그 나이 든 큐어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예전에 썼던 언어들, 그 은어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과 또 다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세월 같은 것들,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큐어의 역사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식의 영화라든지 인터뷰집이라든지 사진집이라든지 나이 든 큐어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준비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나이 든 준비운동이라고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대로 넘어오고 올해 31살이 되면서 20대 초반하고도 20대 중반하고도 20대 후반하고도 몸 상태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어요. 30대 중반과 40대 그리고 50대와 60대 나의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일까, 나는 어디까지 잘 움직일 수 있을까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보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몸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를 좀 상상해보는 거? 근데 그런 걸 계속 상상했을 때 맞아, 나 70대 넷플릭스 보면서 있을 거야, 나 60대 집 앞 공원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지? 근처에 있는 영화관까지 정도는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시기가 왔을 때도 인생이 정말 막막하다, 끝이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분명히 있고 나는 그걸 즐길 거고 즐겁게 살 거야 라는 생각, 머릿속으로 그런 나이 듦에 대한 준비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신의 안정을 좀 많이 느꼈어요. 퀴어를 둘러싼 고민들을 상담해본 오늘의 코너 어떠셨나요? 마음속 고민들이 좀 해결은 되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큐플래닛의 영상을 좀 더 편하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상담받고 싶으신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링크 폼을 눌러서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